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확률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이제 배울 거는 확률의 계산인데요. 아마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확률의 계산까지 하면 네, 2학기가 끝나죠.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확률의 뭐다? 계산입니다. 확률의 계산. 확률의 계산. 자, 확률의 계산인데요. 마찬가지 얘도 경우의 수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경우의 수도 우리 그거 있었죠. 경우의 수에서도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합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죠? 합의 법칙은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럴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 확률도 그래요. 그래서 확률도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A 사건 또는 B 사건은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합이 5 또는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또는 10인데 5와 10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주사위 눈이 딱 던졌는데 얘는 5이면서 10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는 이라는 게 나오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두 사건을 각각 구해서 뭐한다? 더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요?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러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의 계산도 마찬가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문제를 바로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직접 보셔야 되니까 핵심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핵심 1번. 자, 어쨌든 계산 단원이니까요. 직접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핵심 1번. 핵심 1번은 뭐냐면요. 어떤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는요, 흰 구슬이 몇 개가 있냐면, 흰 구슬이 5개, 그리고 검은 구슬이 7개, 그리고 빨간 구슬이 8개가 들어있대요. 빨간 구슬이 8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개를 꺼낼 때, 흰색, 한 개라고 써줘야 되겠구나. 한 개를 꺼낼 때 흰색 또는 검은색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 개를 꺼냅니다. 근데 흰색 또는입니다. 또는이면 우리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한 개를 딱 뽑았는데 이건 흰색이면서 검은색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흰색 또는 검은색이니까 여기 또는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또는이면 무슨 법칙? 그렇죠? 또는이면 얘는 이제 이건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 법칙.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흰색이 뽑힐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뭘 구해보자. 흰색일 확률. 흰색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흰색이 나올 확률은 그쵸? 전체 경우의 수에서 흰색이 나올 경우의 수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인가요? 전체 경우의 수 20이죠? 그 중에 흰색은 5개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갖고 흰색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5구나. 일부러 약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뭐 할 거니까. 합의 법칙. 더 할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색이네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또 한번 구해볼까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그쵸? 전체 몇 분의 20개의 구슬이 있으니까 20분의 몇이구나. 7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요? 또는이니까. 얘 또는 얘니까 얘네들을 뭐 하자? 그치, 더하자. 얘네들을 더해 줍시다.
그럼 얘는 20분의 얼마가 되겠죠? 20분의 얼마죠? 12입니까? 약분되나요? 4로 약분되죠? 4로 약분하면 4, 5, 20에 4, 32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5분의 3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 핵심 2번. 핵심 문제 2번. 자, 핵심 문제 2번은요, 뭐냐면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사위 두 개인데 그게 이제 A하고 B인가 봐요. 두 개 A, B가 있는데, A는 2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오고, 그리고 B는 6의 약수. B는 6의 약수가 나올 이렇게 될 확률을 좀 구해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이제 또 문제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2의 배수, B는 그리고 6의 배수가 나와야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써볼까요? 우리 2의 배수 주사위니까요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럼 2의 배수니까 당연히 얘는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나오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6의 약수네요. 6의 약수니까 얘는 1, 2, 3, 6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뭐 하라 그랬냐면 A는 2의 배수가 나오고 그리고 B는 6의 약수가 나올 그럴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A만 딱 해서 A만 2의 배수 나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B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쵸? B도 같이 해야 되죠? A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A는 이뤄야 되고 B는 이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A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B까지 해야 끝난다 라는 거죠.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흰색만 뽑으면 끝이죠. 그쵸? 흰색을 뽑고 동시에 검은색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A도 뽑고 계속해서 B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A 주사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B 주사위까지 던져야 마무리가 되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결국 얘가 이거는 연속적인 일이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오셨으면 다 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쵸? 왜냐면 A는 2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2의 배수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쵸? 전체 몇 분의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6분의 얼마구나. 세 가지 경우가 있구나.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A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거죠. 결국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 곱하기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1부터 6까지인데 그 중에서 1, 2, 3, 6 네 가지 경우인데요. 4를 이렇게 해서 서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다 했죠. 뭐 약분하면 얘는 얼마고 뭐 2, 1 이렇게 되겠고 또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겠고 약분해서 결국 얘는 몇 분의면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가 중요한 거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단.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그 판단이 중요하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어는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 정확하게 잡고 아시겠죠? 자, 다음 핵심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핵심 3번은 되겠지? 자, 핵심 3번. 자, 핵심 3번은요 A 주머니가 있고요. B 주머니가 있대요. 얘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나 봐요. A 주머니가 있고요. A 주머니 이렇게 있고 A 주머니에는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빨간 공 3개. 그리고 흰색 공은 5개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자, 그리고 B 주머니에는요. B 주머니가 있는데 이 B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뭐 들어있나? 빨간 공이 4개. 그리고 흰색 공은 2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자, 아시겠죠? 일단 문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씩 꺼낼 때 서로 같은 색일 확률. 각각 하나씩 꺼낼 때
꺼낼 때 얘네들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쵸? 왜냐면 색깔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색과 흰색이 있는데 만약에 A에서 내가 빨간색을 뽑았어. 그럼 당연히 B에서도 무슨 색이 뽑혀야 됩니까? 그렇죠. 빨간색이 뽑혀야 되죠. 왜냐면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첫 번째 내가 빨간색을 뽑지 않고 흰색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에서도 뭐가 나오면 돼요? 흰색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뭐일 때와, 그렇죠. 빨간색일 때와 A랑 B가 둘 다 흰색일 때. 근데 빨간색이면서 흰색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일 확률을 구하고 흰색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둘을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더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곱의 법칙도 들어가 있죠. 어떻게? A를 뽑고 B도 뽑아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A에서 뽑고 B에서 뽑는다. 얘네는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것도 좀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까요? 진행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여기도 잘라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될 확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둘 다 빨간색. 오케이? 첫 번째는 둘 다 빨간색일. 이럴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둘 다 빨간색일 확률. 처음에 빨간색 전체 8개 중에 3개 있네요. 그러니까 A에서 빨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에서 빨강이 나오려면 8분의 몇이죠? 8분의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8분의 3. 전체 8개 중에 3개. 그럼 이쪽은요? 전체 6개가 있는데, 전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4개가 빨간색이네. 그러니까 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에서 뽑고 B에서도 뽑아야 끝나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한다? 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약분되나요? 2분의 1. 그럼 뭐야?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봐야죠.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무슨 색일 확률? 그렇죠? 둘 다 이번에는 흰색이 나올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둘 다 흰색이 나오려면 첫 번째 A에서도 흰색. 그럼 A에서 흰색이니까 전체 8개 중에 몇 개? 5개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곱하기 B에서도 연속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에서는 전체 6개 중에 몇 개가 흰색? 2개가 흰색이니까 2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되죠?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4, 6에 24. 얘는 24분의 몇이구나? 그렇죠. 5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결국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흰색일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확률과 이 확률을 둘이 뭐 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4분의 5니까 얘 약분해서 쓰겠습니다. 4분의 1 약분하면 얘는 24분의 몇이죠? 24분의 6 곱한 거니? 그럼 6 더하기 얘는 24분의 얼마니까? 24분의 5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해서 결국 24분의 얼마다? 11이라는 이런 확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또 가봅시다. 다음 가봅시다. 다음 문제. 자, 다음은 핵심 4번. 핵심 4번. 자, 핵심 4번 문제는 뭐냐면요.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있는데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주머니가 있나 봐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대요. 주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주머니에는요. 흰색 몇 개? 흰색이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6개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속해서 뽑는 경우니까 잘 봐두세요. 이제 연속해서 뽑을 건데 뭐 어쩌라고요? 모두 검은색일 확률. 자, 2번 뽑을 겁니다. 2번 뽑는데 2번 뽑기를 할 건데 모두 검은색이 나올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
두 번을 뽑았는데 모두 다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근데 경우가 이제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뽑은 걸 검은색이네 라고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하나 뽑아서 검은색이네 뽑아놓고 얘를 빼놓고 다시 뽑는 경우로 나눠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뽑은 걸 다시 넣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요,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을 겁니다. 안 넣을 거예요. 전체에 몇 개가 있죠? 전체? 그렇죠? 전체는 16개가 존재하죠? 그럼 처음에 전체 10 몇 개 중에 6개 중에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검은색 몇 개? 6개. 6. 됐나요? 일단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다시 넣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내가 검은색을 하나 뽑아서 검은색이네 라고 확인했죠. 그럼 얘는 이제 검은색이 몇 개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6개가 아니라 이제 5개가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5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그쵸? 전체는 이제 15개가 있는 거죠. 15개. 왜? 넣지 않았으니까. 다시 안 넣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15개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에 검은색을 뽑은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검은색이 몇 개 남아있겠네? 5개가 남아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5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약분할까요? 약분하면 얘는 3 되겠고 3이랑 약분해서 2 남네요. 2랑 또 약분해서 얘는 결국 8분의 얼마구나?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 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는 뽑은 걸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도 검은색, 두 번째도 검은색. 알겠죠? 처음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똑같겠죠. 16분의 몇?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 검은색이네 라고 확인하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전히 검은색은 여기에 6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16개 중에 검은색은 똑같이 몇 개가? 6개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약분합시다. 2로 약분하면 얘는 3 되고 얘는 얼마 되죠? 2, 8에 16이니까 8. 8. 마찬가지. 얘도 3. 얘도 얼마? 8.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분모끼리 곱해서 얼마? 64분의 33은 9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넣냐 안 넣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뽑은 걸 다시 넣은 후에 뭐 어쨌는지, 아니면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다시 안 넣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핵심 5번으로 갑시다. 핵심 5번 문제. 자, 핵심 5번은 또 뭔가요? 요 사건이구나. 5번 문제. 자, 핵심 5번 문제. 자, 핵심 5번 문제는요, 이게 있대요. 이제 명중률이라는 게 있는데, 맞출 확률이겠죠? 명중률. 이 명중률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A의 명중률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그 다음 B의 명중률은 3분의 2인가 봐요. 그런데 동시에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동시에 쐈을 때 화살 쏘는 겁니다. 화살 쐈는데 적어도 한 관역에 맞출 확률.
관역에 맞출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경우의 수 하면, 부러졌다. 어휴. 경우의 수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어떤 말? 적어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경우의 수 하면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이 반대인 상황을 구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시에 썼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관역에 맞출 확률은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게. 적어도 한 사람이 관역에 맞춘다는 얘기는 A만 맞춰도 되고 B만 맞춰도 되고 아니면 A랑 B가 둘 다 맞춰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A도 맞추고 B도 맞출 수 있죠. 근데 A가 맞추고 B는 못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추고 맞출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둘 다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현재 뭡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적어도 한 사람이 관역을 맞추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 세 가지입니다. 맞나요? 둘 다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A만 맞추거나 아니면 B만 맞추거나. 맞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이거 세 개 다 구해서 더 할래? 아니면 이거랑 반대되는 케이스, 이게 아닌 케이스는 결국 뭡니까? 둘 다 이렇게 관역을 못 맞추는 거죠. 둘 다 못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확률은 그쵸? 절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걸 다 더해버리면 확률은 얼마니까? 1이죠. 1에서 얘만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될 확률만 빼버리면 나머지 확률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떤 게 편합니까?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1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1에서 얘를 빼는 게 훨씬 편하죠. 맞나요? 그렇죠. 얘는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3개나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든 정답은 어떨 거라고요? 같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둘 다 못 맞춰야 돼. 그러면 A의 명중률은 2분의 1, 즉 맞출 확률이 2분의 1. 그 얘기는 못 맞출 확률도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선생님 B도 못 맞춰야 돼요. 근데 B가 맞출 확률이 지금 3분의 2잖아요. 3분의 2의 확률로 맞춘다고요. 근데 여기서 못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못 맞출 확률이겠죠. 그리고 3분의 1. 그래서 얘 계산한 게 얼마다? 6분의 1이다. 그러면 둘 다 못 맞출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뭐 하라고요? 1에서 둘 다 못 맞추지만 않으면 한 사람은 맞췄겠지 뭐.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6분의 1을 뺀 정답 얼마? 6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가 생각이 이제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해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죠. 자, 둘 다 맞출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요. 둘 다 맞췄어. 그럼 A도 맞춰야 되니까 A가 맞출 확률 2분의 1 곱하기 B도 맞춰야 되니까 3분의 얼마? 2. 둘이 약분해서 얼마입니까? 3분의 1 첫 번째. 둘 다 맞출 확률. 됐나요? 이번에는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춰. A는 맞춰야 되니까 얼마? 2분의 1 곱하기 B는 못 맞춰야 되니까 3분의 얼마? 1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6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될 확률은 6분의 1이구나. 마지막으로 A는 못 맞추고 B만 맞춰요. A는 못 맞춰야 돼요.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죠. 얘는 맞출 확률과 못 맞출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는 맞춰야 돼요. B는 맞춰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3분의 얼마가 나오겠네요?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얘네를 싹 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더하면 된다고요. 합의법칙. 둘 다 맞추면서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추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이거 다 보니까 6분의 1로 통분 가능하네요. 그럼 얘는 6분의 몇이죠? 6분의 2 더하기 두 번째 거는 6분의 1 더하기 세 번째 거는 이거 6분의 2네요. 그렇죠? 6분의 2 다 더하면 결국 6분의 얼마입니까? 2, 1, 2 더했으니까 5가 나오겠죠. 결국 어때요? 아까 이렇게 파란색 둘 다 못 맞출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뺀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인 상황을 생각해서 1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핵심 6번이군요. 핵심 6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6번. 자, 핵심 6번. 자, 핵심 6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건 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이 있는데 여기에 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뭐가 같냐면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한번 쭉 그어볼 수 있죠. 쭉 이렇게. 그런데 뭐가 같냐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모두 어떻다?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나와 있고 가운데가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바깥쪽은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그 두 번째 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무슨 색으로? 마지막은 초록색으로 아니야, 색깔 티가 안 나겠다. 마지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관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파란색을 맞출 확률을 구해달래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파란색을 맞출 확률. 이 파란색 맞출 확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뭐 가운데 안쪽에 있는 노란색이나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맞출 확률이 모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맞출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 안쪽을 맞출수록 점수가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란색이 선생님 반지름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 도형 문제는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넓이. 이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서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반지름을 내가 뭐라고 잡으면 여기를 R,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노란색은요. 노란색은요. 반지름이 R이니까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두 번째는 빨간색이죠.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빨간색 부분은 따지고 보면 원은 아니죠. 큰 원에서 노란색 부분을 빼야 돼요.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죠? 2R이죠. 2R이니까 제곱하면. 그렇죠. 얘는 얼마나 나옵니까? 2R 제곱했으니까 4파이R 제곱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누굴 빼야 된다고요? 노란색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R 제곱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3파이R 제곱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 색깔 부분을 구하고 싶어.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원을 구할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파란색은 전체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3R이죠. 3R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그렇죠. 9 파이 R 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누굴 빼야 된다고요? 이 부분. 이만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까 얼마였죠? 4 파이 R 제곱이니까 얘는 5 파이 R 제곱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답 다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이에요. 결국 파란색을 맞출 확률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파란색. 전체는 얼만데? 그치? 전체는 9파이 R 제곱. 9파이 R 제곱 중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얘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파이 R 제곱이구나. 약분하니까 결국 확률은 9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고 해서 맞출 확률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정답이 3분의 1이에요 라고 해맑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넓이를 이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학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3학년 과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